오늘은 LA 한인타운의 확장과 LA 한인교회의 분열의 상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LA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어학연수 겸 LA를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업이 연구자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LA 한인타운을 쳐보시면 한인타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LA 한인타운 지역에 한인타운과 바로 옆에 리틀 도쿄라고 하죠. 리틀 도쿄라고 해서 재팬타운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은 그 리틀 도쿄는 이 설립이 된 게 대단히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한인타운과 비교를 해서 이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900년도 초부터 조성이 됐고요. 한인타운이라는 것은 1970년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또 제가 연구자이다 보니 한인회관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홍사단이라는 사무실에서 한 뉴스 기자, 신문 기자를 만나게 돼서 이 신문 기자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싸우는데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을 깨버린다. 이 조직을 깨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향후에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움을 하고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똑같은 향후회를 만들게 되고 또 어떤 단체들의 그 회장 선거를 하다가 싸움이 나서 깨져가지고 또 비슷한 성향의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피고 지고 꽃 또 피는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희한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 한인타운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머물고 있었던 우리 장로님 집에서 제가 한 3달간 머물렀었는데요. 그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오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3번 옮겼다고 합니다. 3번을 옮겼고 주일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탁구도 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모임들을 갖다 보니 또 다른 여러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장로님과 똑같이 4번 이상 교회를 옮기시는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4번이나 옮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요. 미국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외국에 가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유학을 간다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교회를 반드시 가게 됩니다. 반드시 가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모이면, 중국 사람 3명이 모이면 음식점을 만들고, 일본 사람이 3명이 모이면 기업을 만들고,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 라는 게 이 이민사회에서의 하나의 정평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은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가게 되면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저는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자마자 한인 교회들을 찾았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배가 끝나면 명함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나이 좀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은하철도 999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초원의 집이라는 방송이 미국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이 초원의 집이라는 이 드라마가 저도 어렸으니까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 초원의 집이라는 타이틀만 알고 있었지 그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초원의 집이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미국 사회가 만들어지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초원의 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초원의 집은 그 전원일기 있죠. 전원일기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외국에서 퓨리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냐?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마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대소사, 그다음에 공사들,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 초원의 집이었다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순간 70%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해외에서 한인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홍사단에서 한 PD가 TV 신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향후회라든가 어떤 단체들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원교회와 자기 교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신자들을 획득을 하고 또 분리된 게 아니죠. 분열을 해서 나간 그 교회가 원교회만큼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로 2017년 조사 결과로 한인타운 내에 71곳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71개의 교회가 있는데 71개의 교회 더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한인타운 내에 있는 교회만 180개가 됩니다. 180개 중에 2017년 현재 71곳이
분열을 합니다. 71개의 교회가 1차부터 많게는 4차까지 한 교회가 한 교회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4차 4번이나 분리가 되는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그 한인교회 한인타운이 처음에는 몇 블럭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블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이 지역을 한인타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인들이 그 지역에 상점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인타운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죠. 자, 71개의 교회가 분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반경이 커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썼을 때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됐었냐면요.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너도 크리스찬 아니냐? 너도 크리스찬인데 한인교회가 분열을 해서 한인타운이 확장이 됐다고 하면 한인 사회가 어떤 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논문은 잘못됐다라고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그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학자고 또 결론적으로 제가 말한 게 한인타운의 확장에 한인교회의 분열이 한 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한인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한인타운이 확장이 됐다라는 그런 결론은 아니었어요. 그 한인타운이 이렇게 커져가는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한인교회의 한인타운의 확장의 한 원인이라고 그랬지 이걸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 미국 크리스찬 사회에서는 제 논문을 보고 되게 비난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 시간 들어서 잠깐 말씀을 제 변명이라고 할까요? 변명 아니고 사실이죠. 사실인데요. 한 원인이라고 그랬지 한인타운의 확장의 주요 요인이라고는 제가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한인 교회가 분열을 하면 한인타운이 확장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의 한국적인 정서에 교회가 세워지면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죠.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모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생기다 보면 한인들이 모이게 되고 매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한인 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성장해 가면 좋은데 분열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개척을 했던 목사님이 교체가 될 때, 개척을 했던 목사님이 직접 후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인들이 청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찰이 생깁니다. 교회가 목사님 소유입니까? 라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청빙한 목사를 담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담임 목사와 이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는 초교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통 저희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교회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교회에 내가 그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까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미경 관찰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만약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의 이런 그 헌금 사용에 대한 마찰, 또 직분, 누구는 장로 됐는데 나는 왜 장로가 되지 않느냐? 나는 저 사람은 안수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나는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분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교회가 나뉘게 되는 이런 아픈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먼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성도들끼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서 또 목회자들의 그 세력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가까운 곳, 내가 원교회보다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 미국 LA에서는 LA에 살고 있는 한인 인구가 67만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67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자, 한인교회가, 한인타운이 넓혀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거죠.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새롭게 뉴커머라고 하는데 새롭게 미국 사회에 진출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 불리한 교회인지 모르고 가는 거죠. 모르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교회주의라는 또 전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일반화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교회가 생기고 분열하고 또 분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운 지역에서의 경쟁적으로 성도 유치를 하다 보니 또 교회가 또 성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아이러니한데 이와 같은 이 분열의 그 사이클을 가지면서 한인 교회들이 옆으로 퍼진다는 거죠. 제가 조사한 결과 현재 한인타운 중심에만 180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점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점교회. 필리핀에 제가 갔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세부에 가보니까요, 교회가 아주 이웃에 한국 교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저기 한인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바로 앞집 옆집에 있다. 자, 이 교회는 뭐고 이 교회는 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낯이 뜨거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2개가 합쳐버리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질문에 제가 그런 답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다.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되게 창피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한인 교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분열을 한 이후 서로 경쟁적으로 성도들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분열을 하고, 이런 분열의 역사가, 분열을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한인타운이 확장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주제로 제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몇 곳의 크리스찬 신문들은 제 논문에 대해서 3달밖에 그걸 체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한인타운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몇 곳의 신문사는 나는 그 정 교수님의 그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하루를 읽든 이틀을 읽든 한 달을 읽든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걸 밝혀주는 게 제 역할이고, 제가 이 한인타운이 확장의 뒷배경에 하나의 원인으로 한인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한인교회가 이렇게 그 한인타운이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지금 현재 4만 교회라고 합니까? 7만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7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서정민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교회도 분열을 한 2번 했었습니다. 모교회에서. 자, 1990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했습니다. 이때 서정민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분열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분열의 기간. 오히려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기에 겹쳐 양적 성장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동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열과 성장, 갈등과 부흥이라는 아이러니가 형성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교회가 교단 분열의 와중에서 2교회로 쪼개지면 이 시기에 대개의 경우 수년 안에 각각의 분열 교회는 원래의 교회 규모로 성장을 하였던 것이다. 양적 배가의 세포 분열식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저는 여기에 이 문구에 아이디어를 얻었고, 한인교회, LA 한인타운이 확장해 이러한 한인교회들의 분열이 하나의 역할을 했지 않은가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썼고,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열하는 것들이 나쁜 것인가, 그리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보다도 학문적인 역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인타운이 확장됐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었고 충격적이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을 하든 통합을 하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 사회의 한인타운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